정말 힘들었어요. 야, 이건 미쳤다. 야, 이거는 미쳐버리는 거죠. 미쳤구나. 뭐야, 이건 또 뭐야.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매트릭스 리저렉션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빠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자, 들어가기 앞서서 감상평, 후기 짧게 남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트릭스 전편들을 보고 가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거 다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다 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8시간 걸렸죠? 네, 8시간 걸렸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1편과 3편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편 같은 경우는 기믹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그리고 시간 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1편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편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트릭스 3와 매트릭스 4는 이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1편은 꼭 보셔야 되고요. 3편은 후반부만 집중해서 보시라. 자,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정말 대작이 탄생하는 줄 알았어요. 예고편을 봤을 때도 그랬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도 초중반까지는 너무너무 거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야, 이건 미쳤다. 워쇼스키 감독이 2명이 있지 않아도 이렇게 탄생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에는 조금 많이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용두사미가 돼버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이야기에 비해서 좀 작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마도 5편, 6편을 위한 초석이겠지요. 시리즈가 다 그렇듯이. 매트릭스가 5편, 6편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반부는 좋았고 후반부는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좋았던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매트릭스 1편에 대해서 레퍼런스 삼은 것들이 많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똑같거든요. 처음에 컴퓨터 화면 같이 나오면서 따다다다다닥 숫자들이 나오죠. 그 숫자들 사이로 오고 가면서 이름 매트릭스가 딱 뜨는 것도 그렇고, 야, 저는 이게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영광이다? 내가 이 영화를 보는데 너무 영광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매트릭스 2가 재미없고 3가 재미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라도 저는 매트릭스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고 평점을 봤어요. 왓챠 평점을 봤는데 1편이 4.5점, 2편이 4점, 3편이 4.5점이었던 것 같아요. 높다. 어쨌든 매트릭스 전편이 평균 4점이 넘는다는 거죠. 18년 만에 또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 영광인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1편에서 나온 그대로의 느낌을 가져가잖아요. 그대로 느낌이 아니지, 그대로 가는 거지. 막 해킹 당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들이 딱 나오고 문을 팍 차고 나가는 그것도 똑같아요. 대사까지 갔죠. 대사까지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이 등장하는데 실제 트리니티는 아니고 짭 트리니티였죠. 짭리니티였단 말이죠. 우리가 매트릭스 1, 2편을 보게 되면은 앞에 시작하는 부분이 다 트리니티 액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영화도 그 액션 씬으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진짜 트리니티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이제 스미스 요원이 나오고 여기에는 여자 한 명밖에 없어, 우리 부하들이 처치했을 거야, 그런 대사들도 다 똑같잖아요.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1편의 연장선이구나.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1편에서 네오가 빨간 약을 안 먹고 파란 약을 먹었다면 이런 가설이 매트릭스 4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캐릭터가 새로 나오게 되고 트리니티가 붙잡히게 되면서 야, 이것도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설레임을 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팬들한테는 선물 같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대사, 캐릭터 뿐만 아니라 구도나 앵글까지도 다 비슷비슷하게 찍더라고요. 트리니티 액션씬 같은 경우 보면은 벽 타고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거의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감독이 똑같은 장면을 또 찍으라 그러면은 싫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고생을 해서 찍은 거니까 굳이 찍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앞에 시퀀스를 똑같이 다 찍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장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감독이 무슨 용기로 이렇게 찍었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앵글까지도 비슷해서 그런 향수를 더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캐릭터들도 1, 2, 3편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리오베가 나오죠, 실제로. 그리고 메로빙지언도 거지 복장을 하고.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진짜요? 네. 저도 그래서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알겠지?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어쨌든 그 예전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했다는 거,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금액이 안 맞단 말이야. 금액이 올라갔단 말이지. 그리고 매트릭스와 시온 사이에서 중간에 이제 전철 씬이 하나 있는데, 그 중간열기에서 나왔던 아이, 사티라는 아이도 나오게 되죠. 근데 걔가 컸어요. 그리고 그 큰 배우는 사실 예전 배우는 아니에요. 다른 배우예요? 다른 배우예요. 되게 섹시 여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거든요. 아 찾아보니까 뮤직비디오가 볼만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되게 매력 있었어요. 네. 그 캐릭터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슷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1, 2, 3편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스쳐서 보여주거든요. 똑같은 앵글로 똑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싹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때 요번에 나오진 않았지만 스미스 요원이라든지 모피어스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니까, 야,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죠. 우리가 설날 때 과자 세트 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계란 과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예, 상당히 반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용하는 방식 자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제일 좋은 영화가 뻔한 전개의 영화보다는 뒤가 궁금한 영화, 그런 영화들이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영화는 뒤를 아예 예상을 못하게끔 만들어놨다.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는데요. 그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소재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게임 개발자라는 설정을 가져오게 되면서 상황을 대혼란 속으로 빠뜨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실제 공간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매트릭스가 있죠. 근데 이것을 통칭으로 만든 게 게임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1, 2, 3편을 봐왔는데 이것이 모두 게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또 실체가 있어? 야, 이거는 미쳐버리는 거죠.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매트릭스의 포인트는 모호함이다. 그 모호함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고, 처음에는 그 모습을 반복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다시 게임이래. 그래 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멘탈이 나간다 그러나? 맞아요. 몇 분 만에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매트릭스 4는 우리가 총 쏘고 액션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다큐구나. 맞아.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제작진들이 매트릭스 4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그래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모피어스, 젊은 모피어스가 갑자기 실제 상황에 등장하면서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게 또 가상이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 공간이 시온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가상의 공간이 매트릭스죠. 이것을 통칭해 놓은 것이 매트릭스 게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든 것이 실제 뭐라는 거야? 매트릭스. 네, 네오가 늙은 버전이 있는 그곳인 거고, 근데 다시 그게 게임이니까 실제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매트릭스 속에 매트릭스가 있고 매트릭스 속에 매트릭스가 있고, 마트리오치카라고 그러나요? 그 러시아 인형 같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계속 매트릭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멘탈이 두 번 털렸어요. 그때 모피어스가 등장하는 순간에, 아, 이거는 명작이다. 내가 올해 봐온 영화 중에서 5점을 줄 수 있는 최초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미쳤구나. 엄청난 감동이 몰려오면서 역시 이러니까 매트릭스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일단 무조건 보세요. 뭐 물론 후반부는 그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 거기까지 딱 모피어스가 등장하는 데까지는 정말 대혼란스러로 빠져든다. 자, 그리고 이게 현실이냐 이게 가상이냐 여기서도 막 헷갈리는데, 이것을 더욱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건 이 안의 이야기죠. 네오가 게임 개발자고 매트릭스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결국엔 워쇼스키 형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매트릭스 4를 만들자, 매트릭스 3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원어도 뭐 얘기했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워쇼스키가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 두려움, 창조를 해야 되는 어떤 막연함, 그리고 여기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워쇼스키의 심정들, 그리고 팬들이 하는 이야기들. 사실 자기는 어떤 식으로 만든 게임인데, 영화인데, 근데 그것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주제로 연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언급을 하는데, 야, 이거는 정말 무섭고 힘든 작업이 되겠구나 생각이 저희한테 그냥 빡 온단 말이에요. 좋은 영화는 이렇게 있잖아요.
인셉션 영화를 보고 나면은 진짜 인셉션 당한 영화 같고, 더 파더를 보고 나면은 진짜 내가 치매가 걸린 것 같고, 캐릭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관객이 받아버리면 그것이 진짜 좋은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트릭스에서도 그 처음 부분이 감독의 그 이입이 너무 잘 되니까 맞아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여기가 현실인지 여기가 가상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매트릭스 보면서도 그 생각 많이 했잖아요. 아, 이거 진짜 다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한 번쯤은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고 지낸 지가 18년. 근데 그것을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네오가 게임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만드는 동안에도 매트릭스 안에 갇혀 사는 것 같다. 난 이 창작의 고통을 막 실감을 하겠는 거야. 이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정말 현실 가상을 구분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주제의식이 정말 뚜렷하구나, 세계관이 너무 잘 구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부분까지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요, 진짜 5점 만점에 6점 줄 뻔했어요. 물론 여기서 조금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결이 다르니까. 완전 장르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긴 SF 뭐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완전 드라마였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스포일러를 들어도 되시는 분들만 남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막 매트릭스 속에 매트릭스가 있고 막 이런 거 같았지만 사실은 3편에 이어서 이제 60년이 지난 거잖아요. 60년이 지난 상태에서 네오랑 트리니티가 그 안에서 갇혀 있었고,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었고, 거기서 깨어나는 이야기가 요번 4편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간추려 보자면 트리니티와 네오 구하기인 거죠. 다시 한번 세계를 펼칠 그런 초석을 다지는 영화가 매트릭스 4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 부분이 더 좋긴 했거든요. 훨씬. 매트릭스 속의 매트릭스 좋았는데 뒤에는 조금 너무 간단해져서 그 갭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액션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매트릭스 1, 2, 3편을 다시 복습해 본 결과 액션이 생각보다 더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트릭스 전체적인 이야기가 시온을 구하는 그림이었잖아요. 어떤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네오가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액션이 배치되어 있단 말이죠. 액션이 끝날 듯 안 끝날 듯 계속해서 정말 끝까지 물어뜯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엄청난 액션들을 보여줘요. 길고요, 화려하고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요. 예를 들면 네오와 스미스와 요원과 이제 겨루는데 요원이 복제가 돼요? 그러면서 막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한 20명쯤 된 것 같아. 막 20대 1로 싸우고 있어. 근데 거기서 막 한 100명 정도로 막 복제를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한 20명 정도도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도 한 10분 정도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막 20, 30분까지 막 가고, 자동차 액션 막 그 역주행씬이 있는데 그때도 이쯤 되면 끝나겠지, 모피어스가 그 칼로 그 차 그으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역주행을 해버리는 거야. 막 끝날 듯 안 끝날 듯 계속 이어지는 그런 스펙타클한 액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영화는 이상하게 액션이 긴 부분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뭔가 1, 2, 3편만 하진 못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키아누 리브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트리니티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본 액션은 1, 2, 3편의 키아누 리브스와 트리니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네. 젊은 감각의 그 키아누 리브스가 그 쿵푸를 하고 막 태권도를 발차기를 하고 막 이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고, 이대로 5편, 6편에 가게 되면은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4편 시작할 때 아까 트리니티, 짭 트리니티가 나와가지고 액션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앵글, 똑같은 대사,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1편만큼 임팩트가 있지가 않았어요. 왜 퇴보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트리니티가 분명 점프 뛰고 발을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옆에 뒤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 이런 장면이 진짜 멋있고 스피디하고 날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 없었다. 이것은 배우의 문제인가 연출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후반부에도 네오는 액션을, 물론 타격 있는 액션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만큼 못한 게 아쉽다는 거지. 분명히 타격 액션도 보여주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게 존윅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존윅은 총기 액션이었고 막 총기를 활용한
뭐 원투 막 이런 액션이었지 무술 같은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선회한 게 에너지파, 충격파라고 했나요? 그런 것들로 계속 액션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어떤 슬로우 모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매트릭스 액션에서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물론 연출 이런 것들도 다 좋았지만 특별한 액션이 하나씩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니티가 공중에 이렇게 촥 날아서 발차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총알을 피할 때 이런 그 포인트들이 딱 있었단 말이지. 막 스미스온이 두두두두두두두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요번에 나왔고 그리고 3편에서는 로봇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로봇 탁 타가지고 따다다다다다 막 이런 걸 한다든가 죽어 따다다다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딱 기억이 났는데 이번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액션 영화와 비슷했다. 이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사실 이런 걸 만들기가, 이런 포인트 액션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요번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2편만 해도 스미스 의원 밟고 다다다다다다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딱 떠오르는데 뭔가 없어. 이 다음 편에 넣으려고 아껴둔 게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CG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구현을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카메라 수십 대 돌려놓고서는 다다다다 이거 안 해도 된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간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겠죠. 이런 게 없는데 4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지배할 거 아니에요. 뭔지는 압니다. 너무 아니지, 부담은 좀 가져야지. 매트릭스 4 정도면. 이어서 CG. 18년이나 세월이 지났단 말이죠. CG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은 지금은 그냥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기술은 좋아졌지만 예전에 어떤 아날로그적인 느낌은 많이 사라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을 담그면은 막 거울이 막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 허접한 터미네이터 2 같은 그런 CG가 이렇게 나오면서 떨려하던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이 발전돼서 그게 너무 매끄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성을 아예 못 느낀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게 영화적인 아쉬움인지 제 아쉬움인지 제 순수함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도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도시 2호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네오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전에는 더 조잡하고 좀 더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허접한 거를 좀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안개도 깔고 막 이렇게 카메라 앵글도 좀 잘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되게 깔끔해지고 다 보여지고 멋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딱 그 정도 그냥 느낌? 이게 마음으로는 자꾸 안 와닿는 느낌? CG도 기술이 발전한 만큼 뭔가 감성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순수함이 없어졌나 봐. 아마 애들은 그거 보면은 우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고 매트릭스 영화에서 나온 얘기지만 매트릭스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모호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호하고 막 혼란하고 이 부분이 초중반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정말 너무 좋았던 부분에 이 앞에 부분에 비해서 후반부가 너무 간결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대한 이야기에 비해서 후반부는 주제가 너무 명확했죠. 네오와 트리니티 구하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시온을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보다 어떤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는데 후반부에는 어떤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났기 때문에 깊이가 좀 얕다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깊이감보다는 얕게 접근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5편, 6편에서 이것을 받쳐준다면 아마 4편도 좋은 영화로 또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4편만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네오한테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좀 설명충의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맞아요. 너무 길게 설명해요. 너무 지루해. 물론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빌려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매트릭스는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36살을 먹고 매트릭스를 봤을 때 이제는 이해가 가네. 영상 언어도 많이 발전됐고요. 이것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인식한 건지 의식한 건지 좀 더 설명을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가 설명을 너무 하기가 바빠요. 자, 빙의를 또 한번 해봅시다. 고등학생으로 한번 빙의를 해봅시다. 이게 과연 이해가 갈까요? 이 정도 설명을 해줘야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많이 봐왔던 팬들에게는 이것이 좀
좀 설명충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설명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되게 모호하게 표현이 돼요. 역시 되게 모호하죠. 매트릭스는. 트리니티랑 네오가 떨어져야 되는 이유 설명을 하긴 하는데, 떨어지면 좋은 거야, 뭔가 이런 느낌으로 왜 좋은 건데?를 묻고 있는데 왜 좋은 거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리고 스미스 요원이 네오를 직접적으로 도와야 되는 이유, 이것도 분명 얘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내가 널 도와준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둘러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매트릭스가 언어가 일본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자꾸 애둘러서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일본어가 아까 그런가요? 일본 감성이 완전 애둘러서 표현하잖아요. 내가 널 도와주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너가 마음에 들진 않아. 하지만 내가 널 무슨 주살 막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혼 2를 보면은 그 막 해설을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일본 감성을 버리질 못했네, 매트릭스가. 스미스가 네오를 도운 이유는 네오가 없어지면 스미스는 없는 거죠. 예, 스미스는 없어지기 때문이죠. 스미스가 강해지면 네오가 강해져요. 네오가 강해지면 스미스가 강해지죠. 이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네오와 트리니티가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둘이 붙으면은 에너지 같은 게 활성화가 되는데, 붙으면 매트릭스 세계가 파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간섭을 하지 못하게 얘는 게임업자로 만들고 트리니티는 가족이 있는 걸로 설정을 해서, 가족이 있으니까 바람을 못 피잖아. 그러니까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게임업자는 내가 자꾸 게임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근데 이걸 되게 애들러서 막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친절하면서 불친절하다. 마치 네오와 스미스가 관계 같네요. 되게 친절한데 되게 불친절해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자, 그럼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처음 그대로 갔다면 5점 만점 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좀 간결해지고 이야기가 좀 작아지면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점은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뒤에가 다 까먹은 거예요. 만약에 평균을 내자면 5점이고 여기가 1점이어야 되는 건가요? 1점이어야 되는 거죠. 뒤에 부분 1점 준 거예요, 나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합계를 봤을 때 3점 정도 되지 않았나. 2.5에서 3점. 빌드업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최고였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그렇게 치고 올라가서 빵 터트려주면 됐던 건데. 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어벤져스와 비벼볼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쇼스키가 하얀 곡선이었잖아요. 5편이 다시 나와봐야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전편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고 최근에 만들었던 최신작들에 비해서는 좋았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있고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 멤버십을 하셔서 제 채널을 구해주세요.